주식 그리는 남자 성투사의 스타코믹스. 오늘 읽어드릴 내용은 126페이지에 10년치를 가불하면 10년 동안 먹을 게 없다 편입니다. 흔히 주택담보 모기지 대출을 노예계약이라고 부른다. 집을 사느라 부족한 돈을 대출했다면 이자를 얹어서 20년간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가끔 엄청난 속도로 상승해버린 주식을 볼 때가 있다. 그러한 기업들은 먼 미래에 발생될 기대감을 주가에 반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0년 후의 가치로 평가하면 10만 원은 가야 할 주식. 이 문구를 보면 어떤가? 1만 원일 때 사면 좋겠지만 상승 분위기에 휩쓸려 10만 원까지 오른 후에 매수하면 적정 가치가 되는 10년 후까지 당신은 그저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할 것이다. 황금족쇄가 된 로켓부츠. 젊은 회사원 케빈은 매일 꽉 막힌 도로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빌딩 꼭대기까지 단숨에 날아갈 수만 있다면. 바로 그때 TV에서 눈부신 광고가 흘러나왔습니다. 아스트라립 로켓부츠, 미래를 오늘 당신의 발 아래에. 온 세상이 로켓부츠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10년 후에는 모두가 이걸 신고 다닐 거야. 지금 사는 건 미래의 가치를 선점하는 거라고. 사람들의 목소리에는 흥분과 조바심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우편배달부 샘은 달랐습니다. 그는 매일 같은 길을 걸으며 사람들에게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미래는 어차피 올 텐데 뭘 그리 서두르나. 샘은 유행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케빈은 마침내 아스트라립 매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이건 단순한 구매가 아닙니다. 당신의 미래를 위한 20년짜리 플랜이죠. 점원의 말에 홀린 듯 케빈은 깨알 같은 글씨로 가득한 계약서에 서명해버렸습니다. 로켓부츠를 신은 첫날은 환상적이었습니다. 케빈은 왕이 된 것처럼 도시 위를 날아다녔습니다. 발 아래로 보이는 세상은 작고 하찮아 보였습니다. 이게 바로 성공이야. 몇 달 후 신기함은 사라졌습니다. 로켓부츠는 무겁고 거추장스러웠습니다. 월급날이면 어김없이 날아오는 청구서는 숨을 턱 막히게 했습니다. 그는 미래를 샀지만 현재를 저당 잡힌 기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샘이 여유롭게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햇살을 즐기며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케빈은 처음으로 샘의 그 평범한 자유가 부러워졌습니다. 그 부츠, 꽤 무거워 보이는군. 길에서 마주친 샘이 말을 걸었습니다. 아마 그 20년짜리 계약서는 더 무겁겠지. 자네는 그 부츠의 20년 후 가치를 지금 지불한 거야. 이제 그 가치를 따라잡으려면 20년을 꼼짝없이 기다려야 할 걸세. 샘의 말은 케빈의 마음을 때렸습니다. 그는 미래에 뒤처질까 두려워 스스로 황금족쇄를 찬 것이었습니다. 하늘을 나는 자유를 얻었지만 땅을 딛고 살아가는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케빈은 로켓부츠를 집에 두고 걸어서 출근했습니다. 빵집의 고소한 냄새,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여전히 부츠값을 내야 했지만 더는 그것의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미래로 날아가는 것보다 현재를 걸어가는 것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빚 지고 사는 거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 주택담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당연히 이제 주택처럼 이제 큰 덩어리 자금이 들어갈 때는 빚을 내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국룰이죠. 네. 왜냐면 그 큰 돈 몇십억 되는, 몇십억까지 아니죠. 한 몇 억 이상 되는 돈들을 한 번에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빚을 내는 게 어떻게 보면 저는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차피 집값은 올라가고 화폐 가치는 떨어지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1억을 빌렸어. 그것을 10년 동안 나눠서 갚겠다. 그러면은 지금은 1억에 대해서 그냥 1대1 가치로 납부를 하는 거지만 20년, 10년이 20년 지나고 나면 내 화폐 가치가 떨어진 걸로 납부를 하기 때문에 또 나의 월급도 올라가죠. 그 다음에 집값도 올라갔을 테니까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집 같은 경우는 네, 저는 괜찮다고 생각은 하는데 무분별한 대출들이 있죠. 네, 갚을 능력이 없는데 막 빌리는 거,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냥 뭐 한 30년 상환해야 된다, 뭐 이런 거. 그걸 저는 이제 노예계약이라고 부릅니다. 노예계약. 집을 사느라고 부족한 돈을 대출했다면 이자를 얹어가지고 20년 동안 또는 30년 동안 갚아야 되기 때문이죠. 엄청난 속도로 상승한 주식,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주식이라는 게 선반영을 시킨다는 얘기가 있죠. 선반영.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우리 2차 전지 같은 경우가 그런 걸 많이 겪었어요. 네.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뭐 5년 후에는 더 큰 수익이 나올 것이다. 10년 후에는 더 큰 수익이 나올 것이다. 해가지고 주가가 계속 그걸 반영시켜가지고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어느 시점에서 전기차 캐즈민이 뭐니 뭐 중국의 역습이니 뭐 등등등 그렇게 얘기하면서 주가 막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자, 이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미래의 성장을 미리 주가에 선 반영을 시켜가지고 내가 들어갔는데
그게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왜? 자기 가치를 찾아가야 되니까요. 주택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실하게 20년 동안 갚을 수 있다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중간에 만약에 내가 뭐 실직을 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건이 있어가지고 돈을 더 이상 벌지 못한 상황이 됐어. 그럴 때는 어떻게 되죠? 못 갚는 거야. 이게 굉장히 큰 문제죠. 그럼 그 큰 돈을 어떻게 하느냐? 물론 이제 주택은 예외라고 말씀드렸죠. 주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뭐 살면서 계속 갚아가는 그런 게 맞아요. 덩어리가 워낙 크니까. 근데 주식 같은 경우는 꼭 1억씩, 2억씩, 5억씩 이렇게 매수를 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조금씩 사서 꾸준하게 모아가면서 점점점 키울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그런 재테크 수단이잖아요. 뭐 은행 같은 경우 옛날에는 은행 이자만 받아 먹으면 되니까 월급 받아갖고 다 은행에다 집어넣었지만 지금은 은행 이자가 뭐 완전 개판이지 않습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주식이 아니라 주식을 통해 가지고 돈을 집어넣고 거기서 발생되는 수익을 이제 우리 은행의 이자처럼 받아먹는 거 이렇게 가시는 게 맞는 전략이에요. 그렇게 진행되는 건데 이거를 욕심을 부려 가지고요 그냥 막 한꺼번에 지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이렇게 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자, 10년 후의 가치를 지금 현재 주가에 반영시켰다. 그러면 이 주식은 10년 후에 있을 주가 상황을 지금 만들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냥 계속 뭘 해야 돼요? 갚아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 10년 후에 가치를 끌어다 썼으니까. 그럼 11년 후에 거, 12년 후에 거 끌어다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주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죠. 그랬으면 벌써 저기 달나라까지 올라가야 됐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는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미래의 가치를 선반영했다라면 그 미래의 가치 시점에 도달하는 자리까지는 주가가 올라가기 어렵다. 또는 주가가 오히려 떨어졌다가 다시 움직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고점 매수는 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그런 거죠. 대신에 뭐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어떤 그 유망한 그 산업군에 속해 있다라고 한다면 뭐 지금 좀 주춤하더라도 뭐 1년 동안 횡보하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주식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말씀드렸던 이런 뭐 주택을 사기 위해서 돈을 빌렸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돈을 입금시키면서 매번 갚아나가는 그 모기지를 선택했다. 자, 결국에는 그 시점이 됐을 때는 내가 빚도 다 갚게 될 테고 주택값은 올라가 있을 테고 그래서 돈을 버는 구조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투기. 꼭대기처럼 막 치솟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그 집값 그것을 이제 어떻게든 투자로 한번 이용해 가지고 돈을 좀 벌어볼까 하면서 그냥 돈 왕창 빌려 가지고 집어넣었다가 진행하는 거 안 좋겠죠. 이렇게 단기적으로 올라가면서 미래 가치 선반영하게 되면 내가 단기적으로 버틸 수가 없으면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반드시 조심하셔야 돼요. 공감 댓글 한번 볼게요. 성투사다무라스 뭐야 이게? 성투사다무라스 노스트라다무스 얘기하는 것 같은데 성투사다무라스가 뭐라고 했느냐? 갑을 없는 삶이 낙원이로세. 갑을 없는 삶. 월급을 먼저 땡겨 쓰는 게 갑을이잖아요. 월급을 먼저 땡겨 쓰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다음 월급날 받을 게 없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지출할 게 없느냐? 지출할 게 있습니다. 힘든 삶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니 죽어서도 일을 해야 하는가? 나는 죽어서는 절대로 일 안 할 거다. 자, 그러려면 여러분들 그 노후 준비 잘 해두셔야 돼요. 안정적인 노후, 경제적 자유의 노후. 자, 너무 욕심내가지고 나는 뭐 한 달에 1억씩 쓰는 노후를 챙기겠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지금보다 조금 풍요로운 삶 또는 지금과 같은 생활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삶 이런 것들이 바로 훌륭한 노후 준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뭐라고 썼을까요? 10년 오를 거 다 올라버린 주식을 사면 노예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노예로 살고 싶지 않으면 많이 올라간 주식 조심조심해서 살펴보자. 그리고 많이 올라간 주식은 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일단은 정답이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